네, 이어서 자동차 상담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름값이 1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 떠도는 분들도 계십니다. 운전법에 따라서 기름값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참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하는 것 같은데 더운데 잘 네. 지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폭염이 계속 오다 보니까 예. 모두 다 더우셔가지고 예. 차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또 코로나까지 있으니까 다들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 교수님 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보고 싶습니다. 예. 자, 교수님 저 본격적인 내용 진행하기 전에 그 애청자분께 좀 전해드릴 사안이 있어서 잠시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 11시 1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사항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이 해당 지역이고요. 전국적으로 낮 시간에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 최대한 실내에 머물고 카페인 음료보다 물이나 이온 음료를 자주 마시고 통풍이 잘 되는 가벼운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자택에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근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을 이용합니다. 외출과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 또는 양산 쓰기를 생활화하고 그늘 또는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합니다. 건설 현장 등 작업 현장과 농어촌 지역에서는 무더위 시간대의 야외 작업 및 논밭 일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부모님께는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당부하고 수시로 전화하는 등 안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교수님. 네. 예. 좀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 많이 틀잖아요. 네. 자동차 운행할 때 에어컨 많이 틀면 기름값이 더 많이 나온다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죠. 예.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당장 아마 이 운전 요새 이제 나만의 안전한 이동 수단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나홀로 차량도 많고 차를 예. 가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에어컨을 최대로 키는 분들 많거든요. 보통 18도, 19도까지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는데 예. 아마 지난달 이렇게 연비 이렇게 측정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연료값이 다른 때에 비해서 한 20-30% 더 늘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 한 5%만 하더라도 민감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뭐 일반적으로 한 15만 원 들어갔는데 20만 원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특별히 먼데 간 것도 아닌데 더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연비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 원인이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온도를 예를 들어서 바깥에가 35도다. 근데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정도로 낮췄다 그러면은 한 20%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연료가 그만큼 이제 전기 에너지를 많이 생산을 해서 에어컨을 돌려주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뺏어 나가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엔진이 더 많은 힘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연료를 더 많이 그렇죠. 집어넣어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1도 낮추는데 1% 연료비가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그래요? 되니까. 예. 예. 그래서 바깥의 온도에 비해서 한 15도 정도 이상 차이가 나게끔 세팅을 한다 그러면 15%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연료비가. 예.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 전체 차량 유지비 중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말하는 에코드라이브, 친환경 경제운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예. 이런 방법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그렇다고 더위 그냥 에어컨을 켜지 않고 다니시는 건 더 위험하다고 그러면 안 볼 수가 되죠. 있으니까 예, 틀면서도 효율적으로 에너지 절약하는 방법을 좀 터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네. 지금 차 내부 온도와 바깥의 온도가 10도 이상 차이가 나면 그만큼 연비가 더 든다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 서울 낮 기온 예상 기온이 32도거든요. 네. 그러면 10도 안팎으로 내부 온도를 좀 맞추면 연비가 조금 좋아집니까? 훨씬 더 좋아진다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실내를 24, 5도 정도로 놓게 되면은 약간 시원하긴 하더라도요. 더운 거는 좀 덥긴 더워요. 예를 들어서 이 바닥의 시트 자체가 쿨링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아마 다들 여성보다도 남성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깥 실내에는 시원한데 에어컨 켜서 엉덩이는 1시간만 달리면 다 젖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바람 방석 같은 거 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예 이 쿨링이 되는 시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많이 즐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실내 온도를 무작정 높게 할 수는 없어요. 절약한다고 높게 하는 것도 사실은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온도를 낮추는데 방법이 좀 있는데요. 바깥에 만약에 주차를 해놓는다 그러면 이 엔진 보닛부터 앞유리 쪽에 덮개를 씌워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차를 안에를 덜 덥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안에를 덜 덥게 만들고 햇빛을 직접 가려주게 되면은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영상 블랙박스 같은 거는 직사광선에 노출이 되게 되면 고장이 난다든지 기능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열에서는 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실내 온도를 덜 높이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라도 주차시켰다가 탑승할 때는 문을 좀 열고 예. 대각선으로 문 열고 닫았다 열었다를 몇 번 반복하면은 안에 뜨거운 열기가 좀 사라집니다. 지금 대각선이라고 하시는 거는 운전석 문 열고 네, 뒷좌석의 오른쪽을 여는 거죠. 열어서 문을 여러 번. 예, 여러 번 닫았다 열었다 해주게 되면은 안에 있는 뜨거운 열기가 빨리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안에 있는 열기를 좀 빼낸 다음에 그다음에 탑승을 해서 시동을 켜고요. 예. 창문을 모두 다 열고 에어컨을 최대로 켜놓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나머지 안에 있는 열기가 빨리 빠져나가거든요. 예. 그리고 몇 초 후에 창문을 다 닫게 되면은 이 에어컨이 안에 있는 뜨거운 열기를 식히느라고 고장을 덜 하는 거죠. 예. 연료를 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방법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원하는 온도로 좀 세팅을 시켜주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연료를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에어컨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이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 저도 이것도 궁금한데 산사님께서 에어컨을 최대로 낮은 온도로 키는 것과 한 22도, 23도 정도로 맞추는 거랑 어느 게 더 기름을 많이 먹나요라고 하셨거든요. 일단 온도를 낮게 해주는 것이 그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에어컨 성능을 최대로 켜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가 훨씬 더 크니까 연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연료 낭비가 낮을수록 더 많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온도는 22도, 3도, 4도 이 정도가 제일 효율적이고요. 예. 보통 너무 추워서 18도 이렇게 낮추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거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너무 온도가 낮거든요. 전데요. 그래서 21도에서 24, 5도 정도 이 정도가 이 건강에도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고 또 ISG 같은 공회전 제한 장치가 있는 경우 이런 차가 있는 경우에는 신호등 앞에서 자동으로 엔진 정지가 되지만은 시원한 거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끄지 마시고 공회전 제한 장치를 활용하시는 것도 도심지를 많이 가다쓰다 반복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10%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5169번님께서는 에어컨을 켰다 껐다 반복하면 연료가 더 많이 듭니까라고 하셨네요. 아닙니다. 끄는 만큼 연료가 절약이 된다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요새는 풀 에어컨이라고 해서 온도를 세팅시켜 놓으면 그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알아서 얘가 해주거든요. 그러나 예전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온도 세팅이 안 되는 차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수동으로 조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좀 그런 문제가 많았죠. 언덕 올라갈 때 에어컨을 돌릴 수 있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옛날에 저도 그 생각이 납니다. 언덕 올라갈 때는 에어컨을 꺼야 됩니다. 그래요? 에어컨을 켜고 올라가게 되면 시동이 꺼져요. 힘을 배분을 못하는 거죠. 예전에 엔진 출력이 약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없지만은 그래도 필요 없다 그럴 때는 에어컨을 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30km 보통 기준으로 삼는데요. 내가 연료를 절약하고 굳이 에어컨 안 키더라도 나는 이렇게 폭염 때는 덜하지만 온도가 좀 좋아지면은요. 굳이 에어컨 키지 않으라도 좋아할 때 창문을 열고 달릴 수 있는 시속이 30km에서 40km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만일 때는 창문을 열어도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서 에어컨을 대신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 달릴 때 창문을 4개 열고 달리면 공기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에어컨을 꺼서 연료를 절약하는 효과가 반감이 돼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바람 저항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리어 40km 이상 정도 되면 창문 모두 닫고요. 에어컨을 약하게 트는 것이 도리어 시원하면서도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신기하고요. 1637번님, 저도 이거 예전부터 좀 들어왔던 얘기인데 이거 너무 궁금해요. 차에 기름이 조금 있을수록 기름이 덜 들까요라고 하셨는데 기름 가득 채우면 차가 무거워서 오히려 연비에 더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당연합니다. 그래요? 차 무거우면은요. 성인 한 명 더 싣고 다니는 거가 똑같아요. 우리가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계절별로 좀 비워서 정리해서 필요 없는 거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요새 골프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골프채를 아예 한 달에 한 번 필드 나가는데 차에 싣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트렁크에 이 세트만큼 연료가 낭비 계속되는 거니까 필드 나가실 때 내려놨던 골프채 얻는 게 좋지 2-3개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계속이요. 그리고 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료통에 연료를 가득 채우면은 그 무거운 만큼 연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연료는 지방 갈 때만 가득 채우시고 보통 출퇴근하는 정기길이다 그러면 단골
주유소에서 보통 주유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때 예, 연료를 반만 넣으세요. 그래요? 예, 반만 넣으시고 그다음에 불이 들어올 때까지 이 연료 사용하면 안 좋습니다. 밑에 있는 연료를 빨아들이게 되면 밑에 이 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찌꺼기까지 빨리 올라와서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 빨간불이 들어올 때까지 사용하지 마시고 예. 눈금 하나 정도 남기고 다시 단골 주유소에 가셔서 반만 채우고 예. 그리고 내려가면 또 반만 채우고 이렇게 습관화시키시면은 예. 이게 가득 채웠을 때보다도 연료 절감이 1, 2%뿐이 되진 않지만 이게 누적이 되면은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이것도 습관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 교수님 저 교수님 말씀 듣고 나서 제 그 습관을 좀 돌이켜봤거든요. 네. 저는 저 주유할 때 무조건 가득 채우고요. 네. 에어컨 켤 때 무조건 최대로 틀거든요. 연료야 버려라 길에다 그냥 뿌리면서 달리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뼈 아픕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집회까지는 아니어도 예. 동전을 그냥 뒤로 막 던지면서 가시는 거죠. 왜 그러세요? 아마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평상시보다 연료가 30% 정도 더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그러니까 분들 10만 원 많으실 정도 텐데. 들어가는데 13, 4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예. 훨씬 더 많이 낭비된다 이렇게 보시니까 불편하지 않으면은요. 예. 뭐 이렇게 연료 트렁크를 비운다든지 아니면 연료를 반만 채운다든지 예. 또 이 ISG 공회전 제한 장치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급 운전입니다.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에 대한 맞아요. 것들을 예. 지향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연료 절약뿐만 아니라 차 상태도 좋고요. 교통사고도 방지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으니까 이 습관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